예, 지금 화면에서도 보셨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2일이었었죠. 지난달 12일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특검에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 수사도 지금 중대 고비를 맞게 됐는데요. 자, 긴박하게 흘러가는 최순실 게이트 상황 그리고 속도를 내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행보까지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5분 나와 계신데요. 어,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자 개요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죠. 연세대학교 신지호 개건 교수,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백성문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5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소환이 됐어요. 네. 예? 그러면 왜 재소환이 된 겁니까? 1차 때하고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 기각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요. 예. 여러 가지 영장 기각 사유 중에서 이제 시간상의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독대 전에 합병이라든가 기타 모든 특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영장 기각의 어떤 사유로 바라보고 그럼 특검은 그럼 좋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또 어떤 삼성에 대한 특혜가 있었느냐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사안을 일단은 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순환 출자 과정에서 삼성 SDI가 1,000만 주를 팔아야 되는데 500만 주를 깎아줬다라는 거. 삼성생명을 중간 금융지주회사로 몰아가는데 실은 우리의 공정위가 이렇게 저렇게 특혜를 줬다라는 거. 이제 마지막 3번째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3년 연속 적자를 봤던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규정까지도 바뀌어서 상장을 했다라는 것들. 이게 소위 말하는 독대 이후에 일어났던 삼성에 대한 특혜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은 이 3가지 사안을 갖고 봐라, 이게 바로 대가성이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사실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 이제 새로운 사유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기존에 이제 특검에서 조사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추가된 증거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으면 이런 것만 가지고 특검에서 재소환하기가 쉬웠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사실 안종범 수석이 39건의 수첩을 또 냈죠. 그 수첩이 2014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입니다. 사실 사초라고 불리울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하고 직접 독대했던 시점이 둘 다 들어있어요.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된 증거나 또 장시호 씨가 추가로 제출했던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도 그 안에 이제 승마와 관련된 지원 계획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추가로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다가 이 지원에다가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재소환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는 물론 이번에 특검이 다시 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기각돼 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5명을 통으로 같이 신청할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그럼 5명을 동시에 신청하면 적어도 법원에서 전체 기각은 못 할 거거든요. 그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특검에서 이재용 그 부회장을 데려다가 지금 조사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압박을 주는 수단이 넘어서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압박을 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게 뇌물죄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뇌물죄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3년 이상 구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집행유예도 불가능해요. 별 수 없이 실형을 살아야 되는 정도의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시간 이재용 그 부회장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가장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뇌물죄 관련해서 조금 이제 저 실무적인 입장에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3파트로 좀 나눠야 됩니다. 이거를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그 상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의 그 지시를 따라준 실무자. 그다음에 바닥에 깔려 있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중간에 있는 실무자들은 지시를 이행한 내용이라든지 실무 담당했던 얘기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증거로 지금 막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일을 했고 요구한 건 맞지만 협박한 거 없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강요죄의 피해자다. 그리고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알맹이 그러니까 양쪽에 위에는 싹 빠져버리고 가운데만 지금 드러난 현상이거든요. 예. 사실은 뇌물죄가 딱 떨어지게 성립이 되려면 이 세 개 삼자할체가 부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좀 꺼림칙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요. 어쨌든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출두를 하면서 이 좀 송구스럽다 뭐 이렇게 고개를 숙였던 지난달 1차 소환 때하고 조금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죠.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순환 출자 문제로 청탁한 사실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로비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차 소환 때는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진실을 밝히겠다. 이게 얼핏 들으면 좀 비장해졌어요. 예? 이게 맞나요? 제 느낌이? 아니 저도 뭐 비슷한 느낌을 그래요? 받았는데 비장해졌다기보다는 지금 삼성에 대응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원인을 어떻게 찾냐. 1차 때 영장에 대한 청구 내용은 실은 의외로 좀 쉬웠습니다. 예. 즉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와 옛날입니다.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는데 제일모직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하는 3남매의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을 저평가시켜가지고 이거 두 개를 합병을 시켰다라는 거. 거기에 관여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이 영장 재소한 때 나오는 혐의 하나하나 공정위에 로비를 해서 순환출자 500만 주를 깎아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상장하고 중간금융지주 회사에 블라드미르를 팔았는지 굉장히 복잡하고요. 쿠션을 몇 단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 입장에서도 실은 이것은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고 본인에 따라서 적극 해명 혹은 좀 더 맞서는 자세를 취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전술을 짜지 않았나 그런 법률 태도를 볼수 자문단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자문단들이 예. 그런 조언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회장 부회장한테 가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들 안에 특검이 갖고 있는 모든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봐요. 특검이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재용 예. 부회장을 소환했을 때는 뭔가 스모킹건을 숨겨놓고서 그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수첩 중에 한 그렇죠. 그리고 또 공정위원장 불렀죠. 그다음에 기재부 1차관도 불러서 조사를 했죠. 공정위 기재부 압수수색도 했죠. 거기서 뭔가 얻었기 때문에 소환을 했지. 만약에 거기서 무슨 증거도 없는데 그냥 불러가지고 했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특검이 어느 정도의 칼을 잘 갈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법률적으로 이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조사가 끝나고 나서 특검이 어떤 형태로 나온지를 봐야만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딱 그 두 가지예요. 아주 크게 보면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거기서 나온 관련된 자료로 압박을 하는 거 하나 하고, 오늘 좀 주목해볼 만한 건 이재용 부회장 혼자 부른 게 아니라 박상진 사장하고 황성수 전무까지 같이 불렀거든요. 예. 30분 단위로. 이 둘이 승마협회 회장 부회장입니다. 그럼 승마협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에 220억 맨 처음에 컨설팅 계약 체결했다가 이게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 아까 블라디미르라는 말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새롭게 우회적으로 다시 지원했다는 내용들이 다시 욕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에 노출된 거 외에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 명,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가 지금 특검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놓고 진술을 받은 다음에 진술이 엇갈리면 그럼 대질신문 가능성도 오늘 배제하지 않는 특검의 얘기가 나왔던 걸 보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아까 이 공정거래위원회도 그 위원회지만 이 승마 관련 지원, 정유라에게 지원한 거 관련해서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포착한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정위 관련된 자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압수수색을 공정위를 했을 때, 특검에서 했을 때 공정위 일반 직원이 그 아주 메모를 꼼꼼하게 해놨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원래 이제 그 1,000만 주 그 매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장 결재까지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얼마 있다가 부위원장의 어떤 그 지시로 500만 주로 다운이 되면서 이 그 실무를 담당했던 그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 아주 꼼꼼하게 메모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특검에서 이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공정위 관련돼서는 이게 상당히 추궁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삼성의 방어 논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피해자다 이걸 주장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 1,000만 주로 500만 주로 깎아준 그 대목은 지금 삼성의 방어 논리가 꽤 탄탄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깎아줘도 2%인데 충분히 순환 출자에 대한 해소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만에 하나 1,000만 주를 팔라고 하면은 우린 팔라고 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미 합병을 통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순환 출자 구조는 이제 끝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의 특혜를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서도 말했지만은 3년 연속 적자를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게 꽤 힘든데 예. 그것을 사후에 아. 도와줬다는 이 대목인데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이 소위 말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아까 말한 그 수첩 안전범 경제수석의 수첩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그 단어가 꽤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의 발표거든요. 거기서 어떤 좀 다툴 여지가 꽤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신 박사님, 이거는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것까지 제가 알면 뭐 진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예.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 이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한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뇌물죄라는 게 쌍벌죄니까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거래 관계 뭐 이런 게 드러나야 되는데 한쪽 일방만 조사해가지고 이게 어떤 완결성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되니까 어떻게든지 특검 대면 조사는 피해가려고 그러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죠? 한다고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영장 청구하는 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 조건 위험 공개거든요. 부담이 크다. 공여자가 있고 수수자가 있어야 뇌물죄는 성립이 되는 예. 거예요. 근데 단지 수수자 조사 없이 공여자만을 상대로 이거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예.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어떤 대답을 드러내는지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공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되겠느냐. 저번에 영장 기각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냐는 얘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공여자 한 명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최순실 씨 있잖아요. 최순실 씨 얼마 전에 뇌물죄 관련해서 조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뇌물 공여자에 대한 조사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설사 이게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시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최순실 씨도 묵비권 행사했지만 관련된 내용은 다 어쨌건 대면 조사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자료는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됐다는 판단이 들고요. 결국 오늘 특검이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3주 동안 어떤 증거, 그러니까 정말 소위 아까 스모킹건이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그런 걸 확보해서 이건 정말 뇌물이 명백하다라고 볼 수 있는 만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없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검이든 검찰이든 우리나라 재계 서열의 거의 1위나 마찬가지인 삼성전자의 실제 총수를 2번씩이나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건 증거가 새로 없으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 분석이 있거든요. 동의하세요? 저도 그래서 방금 이제 백 변호사 얘기처럼 예. 반드시 영장 청구를 다시 한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영장 청구에 재청구에 자신이 없었으면 당초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재소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어쨌거나 지금 언론에 공개되는 거 외에 무언가의 뭐 비장의 카드는 분명히 숨겨두고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뇌부는 네? 수뇌부.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는 이번에 보면 다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외에 그때는 다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청구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번에 좀 달라진 게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을 비롯해서 다시 삼성 인사까지도 추가 조사하겠다는 예.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검이 일종의 보험까지 들어놓지 않았나. 즉 이재용 부회장이 아닐 경우에 이런저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지성 부회장, 예. 최지성 부회장까지 같이 이쪽을 엮어가지고도 뇌물죄까지도 될 수 있지 않나. 예.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어제 발표한 이규철 특검보가 확실한 어떤 카드가 있다면 조사한 이후에 신병처리 문제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 안 할 거라고 봐요. 확실한 카드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미지수고요. 예. 부르는 건 얼마든지 부를 수 있지만 영장을 청구하느냐.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이 발부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데요. 좋습니다.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지갑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둘이는. 그런데 이게 법리로 따지면요. 그 돈을 주는 삼성도 두 사람이 공동지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줘야 돼요.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그러니까 그 문제도 또 따른다는 거죠. 삼성이 두 사람이 공동지갑이라는 걸 인식하고 줬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특검에서 상당히 많이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오늘 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조사를 해보고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밑에 이재용 부회장 밑에서 일하는 분들을 또 부른 이유도 혹시나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을 청구를 못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을 청구할 만큼의 어떤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조사 내용에서 이게 안 나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 처벌 안 했을 때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테니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영장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못하면 나머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고리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뇌물죄가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안 된다는 사실상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삼성 측에서는 강요에 의한 것,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공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은 지금 우리 돈 지원한 거랑 별개의 일. 이게 지금 삼성의 태도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뭐냐면 부분들을 입증을 제대로 못한다면 오히려 일괄적으로 전부 구속영장 청구하면 청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빼고 밑에 한두 명만 청구할 일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고 계속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사람 자기가 처벌을 받고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고 보고 안 했다고 하는 쪽으로 가서 밀고 갈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그런 지금 보고가 올라갔다는 그 객관적인 자료들은 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대가 관계가 있느냐,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지갑론이 인정이 되느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포함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정철진 컬럼니스트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어떻게 되든 여기서 누구 또 청구가 되든 이제 요 다음 회는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고편. 예, 예. 맞아요.